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친정집에 와 있습니다. 어제 너무 큰일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불쑥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며 싸움이 벌어졌고, 그 자리에서 저는 집을 나와 친정으로 왔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해야 조금이나마 정리가 될까 싶어 글을 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은 이 결혼이 너무 후회됩니다. 신랑이라는 사람, 그 인간은 결혼 전과 결혼 후가 180도 달라졌고요. 어제 시어머니가 와서 한 말을 듣고 나니 피는 못 속이는구나 싶었습니다. 이 모자가 똑같이 이기적이고 본인 입장만 생각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결혼한 지 이제 고작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저는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수십 번 넘게 하고 있어요. 결혼할 당시 신랑은 맞벌이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어요. 우리 둘 다 직장인이니까 신혼집 대출도 있고 각자 버는 만큼 함께 힘을 합쳐 살아야 한다는 말, 그땐 참 당연하고 멋있게 들렸죠.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래서 나도 계속 회사 다닐 거고 대신 가사 분담은 공평하게 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땐 신랑도 고개 끄덕이며 요즘 시대의 가사도 당연히 같이 해야지. 내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빨래도 돌릴 게라며 적극적이었고요. 출퇴근 시간도 비슷했어요.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나가고 퇴근은 제가 신랑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서로 역할 분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신혼초라서 적응이 안 돼서 그러겠지 싶었습니다. 하루는 청소를 안 하고 하루는 설거지를 미루고 또 하루는 빨래를 안 개고 그대로 방치하고, 그 모든 날에 신랑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내일 꼭 할게.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누웠다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움직이기 힘들어. 퇴근하고 운동까지 하고 와서 너무 힘들다. 그런 말들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그래, 사람이 피곤할 수도 있지 하며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더군요. 결국엔 신랑이 해야 할 집안일도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에 쌓이게 되잖아요. 한밤중에 설거지하다가 괜히 눈물이 났어요.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고 일도 바쁜데 집안일에 치여 하루가 너무 짧은데, 정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소파에 누워 게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1년 가까이 버텼어요. 가끔 너무 힘들다 싶어서 짜증을 내면 그제야 한번 청소기 돌리고, 그것도 한번 하고는 또 며칠간은 손 놓고, 저는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말하면 잠깐 반짝, 그리고 금방 원래대로. 이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일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저희 부부가 무슨 큰 다툼을 했다는 얘기를 신랑이 엄마에게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쪼잔하냐, 집안일 갖고 부부싸움이나 하고 하면서 시작부터 저를 몰아세우시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혼자 집안일 한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 정도는 여자라면 당연한 거지. 우리 때는 직장 다니면서 애도 낳고 다 했어. 라는 말로 저를 꺾으셨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님은 아들이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게 가르치셨나요? 그렇게 안 키워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만 여자니까 당연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고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랑은 저를 말리기는커녕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 안 한 거 엄마한테 말했지? 그걸 말이라고 해? 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건 쏙 빼놓고 내가 짜증냈다고 엄마한테 말했냐고. 그렇게 언성을 높이자 신랑은 되레 저한테 엄마한테 그런 말 할 거면 집에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참고 살아왔나 싶었고, 이 결혼이 정말 가치가 있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친정에 왔고 여기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가사 분담 제대로 하자고 약속한 맞벌이 부부, 그중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다른 한 사람이 고통을 감내하며 살았을 때 그걸 짜증낸다고, 싸움 난다고 외부에 알리고, 또 제 편 하나 안 들어주는 배우자를 믿고 계속 살아야 할까요? 시어머니 앞에서도 대화 자리에서도 싸움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사람과요. 얼마 전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저녁밥을 먹고 설거지를 끝내고 소파에 앉자마자 신랑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대출도 거의 다 갚았는데 슬슬 아이 계획 좀 세워볼까? 그 순간 제 몸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이 훅 끼쳤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누군가 제 등을 차가운 손으로 훅은 듯한 느낌 말 그대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이상한 반응이었기에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가 이 말에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고 그만큼 제 안에 쌓여있는 것이 많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싫어. 지금 나는 아이 가질 생각 없어. 신랑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애써 담담한 척하면서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뭐 애 생기면 어련히 잘 되겠지. 걱정 마. 나도 아빠인데 잘하겠지.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집안일 한 거 뭐 있어? 결혼 전에는 반반하자더니 지금은 내가 다 하고 있잖아.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분리수거도 다 내가 해. 근데 애까지 낳으면 육아까지 다 나 혼자 하게 될 게 뻔한데 그걸 내가 왜 감당해야 돼? 그러자 신랑은 말끝을 흐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진짜 꽉 막혔다. 다른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 애 낳는 게 그렇게 싫으면 결혼은 왜 했냐? 그리고 이세꺼부도 이혼 사유되는 거 알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거야? 그 말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저는 신랑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그렇게 산다. 그건 당신이 다른 집 여자들이 희생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야. 요즘 세상엔 맞벌이면 남편이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외벌이여도 주말에 집안일 도와주는 남자도 많아. 근데 당신은 어때? 내가 피곤해서, 오늘은 좀 힘들어서, 지금 배불러서 그런 핑계만 대고 1년 동안 제대로 한 게 뭐 있어? 신랑은 인상을 찌푸리며 화를 참는 표정이었고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 낳으면 당신 같은 이기적인 사람 밑에서 똑같이 클까봐 그게 더 걱정돼. 아빠는 자기 할 일도 못하면서 엄마가 짜증 좀 내면 왜 그러냐고 하겠지.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애가 뭘 배우겠어. 나는 그런 삶 원하지 않아. 신랑은 참지 못하고 결국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 애 안 낳을 거면 도대체 결혼은 왜 한 건데? 혼자 살지 왜 결혼했냐고? 그 고함에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란 거 알았으면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했어. 난 함께 잘 살아보려고 동등하게 서로 도와가며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야. 근데 지금까지 당신은 같이 산 적이 없어. 그냥 내가 당신 뒤치다꺼리 해주며 살아온 거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원하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당신이 집안일 한 번도 미루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말고 제대로 해봐. 그거 지켜보면 내가 당신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할게. 그 말을 들은 신랑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얼굴이 벌개진 채로 저를 노려봤지만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이 상황이 너무 허탈했습니다. 함께 살자고 결혼했는데 나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롭고 힘들어요. 아이를 가진다는 건 단순히 생물학적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신랑은 전혀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 사람과 아이를 낳는 건 내 아이에게도 무책임한 일이 될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살면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 새 출발을 할지 저는 이제 더는 무작정 참고만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제 삶, 제 행복,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지 모를 아이의 인생까지도 소중하니까요. 신랑이 또 한 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길래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네 말대로 맞벌이 하면서도 독박 가사, 독박 육아하는 여자들 많다 이거지? 근데 그게 얼마나 비정상이고 얼마나 그 여자들에게 잔인한 건지 너 진짜 알기는 하냐? 말하면서도 제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제 말이 허공을 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말을 해도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주는 사람이랑 살고 있다는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온 행동이 뭔지 알아? 아내가 아니라 그냥 네 뒤치다꺼리 해주는 젊은 엄마처럼 굴었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배불러서 못 움직이겠다고 맨날 징징거리면서 집안일은 죄다 나한테 떠넘겼잖아. 네 엄마는 평생 너 챙겨줬을지 몰라도 나는 너한테 엄마 노릇하러 결혼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지금 아이를 갖자고? 아빠가 될 자격이 있다고?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그 말을 하자 신랑은 입술을 꾹 다물더니 갑자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허탈했어요. 싸우다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반박도 없이 그냥 도망치듯 나가는 모습이 그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치한 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문제 해결은커녕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감정에만 치우쳐 행동하는 걸 보며 정말이지 내가 이 사람을 1년이나 참고 살아줬다는 게 잘못이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했을까요?
집안일을 떠맡아도 피곤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짜증 한 번 내면 왜 예민하냐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걸 꾹 참고 가정이라는 건 서로 배려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1년이 그저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했던 건 제가 신랑보다 수입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이 결혼 생활에서만큼은 계속해서 을의 입장이어야 했던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래, 나도 이제 멈추자. 그 다음 날부터 저도 가사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청소기 안 돌렸습니다. 세탁기 당연히 손도 안 댔고요. 설거지 더미가 점점 쌓여가는데도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내가 그동안 무슨 하녀였나 싶더라고요. 신랑은 다음 날부터 삐진 것처럼 말도 한마디 없이 집에 들어와서는 소파에 푹 파묻혀 핸드폰만 하다가 말없이 방에 들어가 자더군요. 그런 모습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아무 감정도 안 생겼습니다. 저도 퇴근길에 저녁 먹고 들어왔어요. 이젠 일부러라도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괜히 집에서 밥 해먹고 치우고 하다 보면 또 나 혼자만 열심히 사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썩든 말든 거실에 먼지가 쌓이든 말든 지금부터는 제가 뭔가를 해야 할 이유도 책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참는 결혼 생활은 이제 끝났어요. 진짜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도 억울했던 것도 다 제 손으로 내려놓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참았을까 싶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내 인생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 그게 무엇이 되었든 지금처럼 살 순 없으니까요. 2주간 아무런 대화 없이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남남처럼 집안에서도 마주치면 눈만 마주치고 지나치고 밥도 따로 먹고 가사도 물론 서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신랑은 눈치를 보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자존심만 남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관심 속에도 저는 묘하게 홀가분했어요. 적어도 그동안 짓눌려 있던 억울함에서 조금은 벗어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평화 아닌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께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분 얼굴에 가득한 분노가 그대로 밀려들어왔고 저는 직감적으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가 애를 안 낳겠다 했다며? 그게 사실이야?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말대꾸 하지 않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머님 말씀 녹음하겠습니다. 정확히 들으려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손을 떨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맘대로 해라. 어따 대고 녹음을 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아이 안 낳겠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게 말이 돼?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냐? 이게 무슨 폐륜이냐? 그 분노의 외침에 저는 끝까지 침착하려 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라뇨. 저는 어머님 아들하고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되도록 남편이 제 목까지 도맡아 해주는 건커녕 자기 목도 다 제게 떠넘기고 살았어요. 말로는 피곤하다, 몸이 안 좋다, 배가 부르다며 늘 핑계를 대고 결국 모든 가사는 제 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중간에 자꾸 끊으려 들었습니다. 그게 다 피곤해서 그런 거지. 남편이 무슨 죄가 있냐고. 저는 끊지 말고 제 말 끝까지 들어달라고 했고 결국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한테서 아이까지 낳으라니 저는 정말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애를 낳아도 결국 저 혼자 키우게 될 것이고 가사의 육아까지 다 떠맡을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혀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런 아버지를 둔 아이가 무슨 가치관을 배우며 자라겠어요. 못돼 먹은 아빠 성질머리 그대로 닮아서 또 다른 이기적인 인간 하나 세상에 만드는 게 뻔한 대전. 그 꼴 절대 못 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치셨습니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이다. 요즘 여자들이 다들 맞벌이 하면서도 애 잘 낳고 집안일도 다 하고 산다. 넌 도대체 뭘 잘했다고 이렇게 대들어? 말하는 꼴 좀 봐라.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요. 못하는 걸 억지로 하면서 평생을 참고 억누르고 살 자신이 없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분명히 병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요.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은 듯 저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 네 부모도 너를 이렇게 가르쳤니? 싸가지가 없어서 정말.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나갈게요. 제가 왜 여기 남아서 욕을 먹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아야 하죠?
저한테는 편들어줄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본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절대 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서랍에서 작은 가방을 꺼내고 필요한 옷 몇 벌, 지갑, 핸드폰, 충전기만 챙겨 말 한마디 더 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뛰쳐나온 것도 아니고 질질 짠 것도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더는 애착도 후회도 없이. 그리고 지금 저는 친정에 와서 이 글을 씁니다. 제 삶을 지키기 위해 너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요. 신랑이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치 별일 아닌 듯한 톤으로,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태도로.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는 제 귀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가 어떤 핑계를 대며 상황을 바꾸려 하는지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문자로 말을 걸어오더군요. 아이 안 낳겠다고 하면 이혼 사유되는 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다시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빈정대는 말투가 문자 속에서도 느껴졌고 자신이 얼마나 상황을 왜곡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어이도 없고 혐오감까지 들었어요. 저는 짧고 단호하게 답장했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 그리고 이어서 길게 썼습니다. 결혼 전에 약속한 거 먼저 어긴 건 너야. 가사 분담하기로 해놓고 1년 가까이 내게 다 떠넘기고 입으로만 반반, 실천은 0. 그리고 내 엄마까지 끌어들여서 날 공격하고 몰아붙인 건 더 큰 이혼 사유야. 더는 조곤조곤 설명해줄 이유도 없었지만 혹시라도 법적으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분명하게 적어줬습니다. 그날 너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아이 낳으라며 강요하고 내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무작정 죄라고 몰아붙인 거 전부 녹음돼 있어. 내가 결혼 전에 한 약속 지키지 않은 것도 그동안 내가 참은 것도 다 말했고 그날 녹음한다고 분명히 말했어. 너희 어머니도 맘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녹음한 것 법적 효력도 분명히 있어. 함부로 말하지 마. 사실 이 문자를 보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감정을 주고받고 싶지 않았고 이 모든 것들이 낯설고 참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제 목소리를 지키고 제 삶을 되찾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 폭언, 신랑의 방관, 그리고 그 이후의 문자 내용까지. 처음엔 놀라신 부모님은 이내 분노하셨고 그럼 미친놈하고는 당장 이혼해라. 아버지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동안 너 혼자 참고 견딘 거 다 알아. 내가 무슨 잘못이냐. 잘못한 건 걔네 집이고 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랑이라는 인간이 이토록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걸제가 왜 이제야 알게 되었는지 정말 제 자신에게도 실망스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정말 다정한 척, 배려하는 척,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기심만 가득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철부지 남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도 문자를 보면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넌 왜 이 정도로 나오는 거냐며 마치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려 듭니다. 아이가 안 생기면 어쩔 수 없지만 만들기도 전에 거부하는 건 정상이 아니야. 너처럼 꽉 막힌 여자 처음 봤다 이런 문장들까지 보내와요. 제가 듣고도 모른 척 할 줄 아는 줄 아나 봅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냥 사과하는 척, 반성하는 척 이혼을 막아보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진지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신랑이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할 생각이고 그동안 모아놓은 자료들과 녹음 파일, 문자, 내역을 전부 정리해서 변호사 상담도 이미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정말 신랑이 말한 것처럼 맞벌이하면서 독박가사,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가요? 그게 진짜 정상인가요? 그게 그렇게 당연한 것인가요? 왜 여자만 감수해야 하나요? 결혼은 같이 살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아이도 같이 키우자고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왜 남편들은 너무하냐고 묻고 왜 아내가 요구하면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하죠? 저는 제가 요구한 것이 과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자는 말이 왜 문제입니까? 혼자 다 못하겠다는 말이 왜 죄입니까? 신랑이 100번을 무릎 꿇고 빈다 해도 저는 예전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이 확고합니다.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행동한 건지, 정말 제가 심하게 군 건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제 결정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누군가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적다 보니 오타도 많고 말이 뒤죽박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진심으로 제 삶을 위해 싸우려 합니다.